금일 이제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 산업이라든지 로봇 관련 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제 로봇 관련주가 셌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 엮여있는 로봇 관련주, 실제로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던 혹은 영위하지 않고 있던 혹은 매출 비중이 아주 미미하던 만평간에 로봇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모두 다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고, 로봇 이름이 안 들어가도 기존에 로봇 관련주다 라고 묶여 있었던 종목이 있었던 경우에는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테마주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우상향을 보여주는 좋은 장이다 라고 하면 대형주를 사든 중형주를 사든 그냥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기가 쉬운 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보시면 변동성이 크면서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시장 영향 때문에 장이 또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만 급등락을 보여주고 그런 수급의 순환매가 로봇주에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이제 로봇 사업 육성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대구에서 그 장애인 돌봄을 위한 서비스용 로봇 1만 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은 그 4차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로봇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그동안 피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로봇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관련주 내에서 확실히 소외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4차 산업 관련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간단히 써보면 뭐 사물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지금 뭐 로봇,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등 굉장히 많아요. 뭐 빅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VI도 있고, VI가 아니죠, AI 아까 썼죠? 그 다음에 AR, VR 뭐 이렇게 나열하자면 사실 뭐 반도 못 썼습니다. 드론도 있고 참, 그쵸?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로봇주는 유독 소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외가 오늘 주가 급등을 인해서 좀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를 돌 때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보통 순환매가 돕니다. 그런데 성장주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따라가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돈을 지키면서 하는 매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 순환매 장세든 성장주 순환매 장세든 순환매 장세가 돌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주를 사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고 성장주 내에서 안 올랐던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이 유입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4차 산업의 핵심 섹터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이 들어간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네, 전체적인 그 공장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스스로 분량을 판단하거나 더 나은 공정을 수정하는 이런 공장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 여기도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등이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내로 국내 상당 기업들이 아마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뭐 가사 로봇, 지금 인구 고령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엄청난 로봇 수요가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가사 로봇,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가사를 책임지는 로봇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백화점 안내 로봇, 요즘에는 그리고 인공지능 매매 로봇도 있어요. 아마 한 몇십 년 안에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로봇이
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성과가 더 좋으면 로봇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로봇 아나운서 신샤오멍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이름이 신샤오멍이거든요. 네,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네, 로봇 아나운서 실물을 땄다 그래요. 로봇 아나운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만큼 로봇 산업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종목 선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로보로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네, 요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지금 말씀드리려는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까지 대부분의 로봇주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지금 로봇주로 연관된 업체 중에 인공지능이나 AI에 대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로봇 관심주로 먼저 로보스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로보스타도 지금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모멘텀이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뭐냐면 LG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LG전자가 로보스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로보스타의 지분 30%를 LG전자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LG그룹이 지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구광모 체제로. 그쵸? 네. 지금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나이가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AI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LG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장이고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게 AI와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보스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제조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량 로봇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 LG전자가 기본적으로 가정기업이지 로봇에 특화된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AI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LG전자가 로보스타를 인수를 했을 때 기대하는 바는 로보스타의 기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술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LG전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보스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체제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보스타는 현재 산업용 제조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전자의 AI 기술이 이 부분에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로봇주 내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로보스타를 좀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기는 당연히 좀 어렵겠죠. 윗꼬리도 달렸고. 그래서 3만원 초반대 정도까지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로봇 관련주는 제가 볼 땐 또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이렇게 폭발적인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로봇 시장은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고 핵심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기술도 대부분 로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로봇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보스타 같은 경우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LG전자의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로봇주 내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이 아닐까. 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과 로보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